네, 어제 비가 내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양 팔을 들어 올리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모습이 흡사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집회에 있었던 다양한 발언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 과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날,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이 운명을 달리한 날 이재명 대표 측이 공개했던 동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제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예, 최소영 평론가. 네. 지난주에 2차 집회 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네. 어제 이 비가 오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음성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많은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서 톤 조절 좀 했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단어도 차마 내 입으로 하지 못할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 앞으로 날아오는 돌멩이를 운명이라고 한다면 뒤통수로 날아오는 돌멩이를 숙명이라고 한다. 지난주까지는 사법부 판결이 혹시 운명에 장난일 수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결기가 저렇게 묻어나고 예. 정말 죽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안 죽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말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도 죽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인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숙명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죽지 않는다. 물론 뭐 본인이 생각했던 무죄나 또는 벌금형,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사형을 선고한 것도 아니고요. 징역을 선고한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본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판사가? 1심 선고가 나온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모든 정치적 생명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자들 앞에서 나 죽지 않았다, 나의 생명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3심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 비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소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2심의 항소심과 또 저 대법까지 이 항고심까지 상고심까지 가다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과거에도 대법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면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지지자들에게 설파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도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목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많이들 언급하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기를 따라왔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쨌든 기억주의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헌신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국민들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을 어기고 룰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까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국익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시장이나 어떤 그 도지사 재직 시절 또는 대선 후보 시절 개인의 비리나 불법과 관련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어제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1차, 2차 집회 때와는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1차 때 30만이 왔다고 민주당이 주장했고 2차 때 20만으로 줄었다가 3차 때 다시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민주당은 추정을 했고요, 자체로. 경찰 추산은 17,000, 15,000, 25,000입니다. 자, 30만이 나왔다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숫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차, 2차와 비교해서 그 기상 환경도 가장 안 좋았습니다. 비도 내렸고 온도도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추산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다. 어제 집회의 목적이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집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라는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인원이 모이고 있는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온 것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을 다시 되살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 판결이 갖는 의미는 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거기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판정이 날 때 거기에 검찰이 뭐라고 했는지 직접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는 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불공정함.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장모의 그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뭔가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방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와중에 지금 대통령의 칸에서는 지금 뭐 기소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고 이재명 대표 야당의 낙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불공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회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과거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실제 피습을 당하기도 했었죠. 당시에도 가까스로 다행히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기소부터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부터 선고까지 무려 80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워낙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한동훈 대표의 거기에 대한 해석, 반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죽는다 말은 사실 보통 일반인들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다 좋아진다 이렇게 해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이었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법, 펜, 칼. 칼은 진짜 흉기 피습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법과 칼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펜이라는 거는 또 펜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펜은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세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관용구처럼 쓰니까요. 자, 근데 칼은 누가 써? 칼은 뭐 그렇다 쳐고 법은 그럼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타깃형으로 맞춤형으로 징벌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던 혐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렇게 지난한 시간 그 많은 시간을 걸쳐가지고 심판했던 걸 가지고 저렇게 평가하는 거. 저는 정치인은 말이죠. 희망의 언어를 내야죠.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장사꾼 같아요. 최소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저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담대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불행마저도 국민들에게 관용과 타협, 그다음에 용서 이런 걸 화해 메시지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증오를
부추기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때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담대하게 우리 사회를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좀 큰 틀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것도 좀 달라졌을 거라 보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대결로 구도로만 몰아가는 것 저렇게 편협한 모습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말 자질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예, 어쨌든 테러를 당한 일도 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다고 치면 자, 김직 전 대변인.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 이런 걸 SNS에 소개를 했어요. 쿼블러로스의 분노의 5단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보통 어떤 암 환자들이 겪는 어떤 그 감정의 변화를 표기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가령 만약 암에 걸리면 에이 절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절대 나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는데 자기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치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냐 이런 등등의 사이클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분노 1, 2단계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건 아마 비유가 좀 전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금 부정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뭐 이런 지금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매우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정치적 그 기소권이라는 수사와 기소를 지금 독점적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검찰이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루어진 기소 또 그 기소를 통해서 판단받은 이 어떤 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 분노 조절이 뭐 그 지금 분노의 5단계에서 지금 분노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요. 또 정치적 공세를 이상한 프레임으로 잡아가는 그런 방식의 이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 일각에서는 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 죽는 건 주변 사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다. 사람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객도 있었습니다.